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년 서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운용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의 활동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청년 백상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새로운 권한이 더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년 한정민입니다. 이번에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양시 주민자치회로 바뀔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 활동의 경우 직장인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수자들, 이 지역 소수자들이 이런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절실한데 그런 방법들이 또는 토대가 주민자치회에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숲 대표 정연우입니다. 활동을 직장일과 겸하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 임명 상태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위원들을 동장님, 그 행정복지센터의 최고 장인 동장님이 임명하는 일종의 직능단체로서 활동을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고양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해 행정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활동을 한다면 주민자치는 물론 그런 활동 외에도 더해서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의 그런 여러 사업들을 또 검토하고 또 감독하고 또 정보를 청구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그 차이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에는 지방보조금이라는 예산을 교부받게 됩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매년 자치사업들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코로나19의 전에는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릉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약 60개 내지 70개의 과정을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돈들이 있어서 그런 이익을 가지고 어떤 사무보조원도 쓰고 또 다른 또 주민 동네에 많은 부녀회라든지 또 다른 또 방범회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해서 다 끊어진 상태고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1인당 3만 원씩 위원들 3만 원씩의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40여명이니까 12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잘 그 전략해서 이것저것 밥값도 내고 또 물건도 사고 또 종이도 사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또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또 일정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문을 발행하는 비용이 어느 한 200여 만 원 있고 또는 워크숍을 갈 때 지원하는 비용도 150여 만 원 있고 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때 하는 비용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 자원봉사의 식대가 발생이 되면 그 실비를 지급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조금 사업에는 그 각 여러 개 사업을 쪼개던 한 덩어리를 하던 약 10%에 해당하는 시급료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400만 원짜리 어떤 사업을 만들면 약 40만 원 정도의 식음료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잘 활용해서 분과들의 활동인 분과 활성화를 위한 그분들의 밥값
또는 뭐 커피값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의 일을 직장인과 병행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월 한 번씩 하는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뭐 월차를 낸다든가 반차를 낸다든가 해서 충분히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모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위원들의 그 사정들을 고려해서 분과장이 고려해서 한다면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월차라든가 또는 그런 걸 활용해서 하고 또 직장인들이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강하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그 지식 노동에 대한 경험값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뭐 합류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잘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지역의 소수자들이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 공동택 지원센터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마을꿈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를 몰랐더라도 이런 공동체 활동들에 대한 경험값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새로 이사를 왔던 또 오래 살았던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을에 대한 발전이나 또 심지어는 뭐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총회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전에 대한 모티브들을 제안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전환에 있어 고양시의 다른 역할이 있다면 뭔가요? 이랬는데 그동안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회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또 우리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똑같은 같은 공감일 텐데요. 그 주민총회에서 나온 그 의제들, 곧 그게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죠. 그런 의제들이 많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또 민감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 수당, 굉장히 의욕이 상실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열심히 하는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 그 위원들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장 바라기는 저희들 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수당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에 나오는 사람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는 저희 문제 고유의 권한으로 아예 저희에게도 일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주는 예산이라면 주민자치 시범사업비 등등을 1월 1일자로 줘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민자치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담당 업무를 충실히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기간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뭐 줬으면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 지원센터를 좀 마련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치 공동체 여쭈지 않아도 주민자치 지원센터로 직접 갈 수 있는 전문화된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과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총회를 누가 준비하나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서 이제 그 동대표, 그다음에 통장, 주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그 모아서 일단 의제 선정을 위해서 1차 회의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각 그 단지별로 내지는 뭐 동별로다가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추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제 선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예, 총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에서 일단 회의를 해서요. 예. 어떤 예산을 받고 어떤 길이 있나를 이제 좀 타진을 해보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지금 추진했던 게, 저희도 모르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의제 선정을 했는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뭐 도비 이런 게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또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마계 하부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지역구 도의원님이 도비를 갖고 와가지고 12도비 합쳐가지고 한 10억 정도 지금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요새 이제 환경에서 이제 청소년 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민커뮤센터 이렇게 해서 80평씩 2동. 그래서 좀 아마 설계 공모가 끝났고요. 설계 사무소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이렇게 좀 재생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예. 주민총회는 중학생도 참석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을 깔아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의 범주 안에는 중학생도 들어오죠. 들어오죠.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의 시점에서 분명히 뭔가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학생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주민이다 하면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청소년이든 그 누구도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주민자치회에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공동체가 자치회에 참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회는. 네. 예, 자치회 조례 규정에 보면은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랑 자치회는 좀 틀립니다. 자치회는 지금 추첨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으로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체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막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오셔도 항상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저희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또 계시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참여한 두 어린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마 아까처럼 목소리가 크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의는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하는 날은 정해져 있나요? 다섯 번째로 주민 의견이 통과되면 바로 실행을 하나요? 여섯 번째로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나이가 거의 25세쯤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어떻게 뽑나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으니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민자치회 회의 날은 정해져 있나요?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는요. 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법률적인 해석 또 법률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일들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공고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서 추첨 또는 추천에 의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50명 사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들 20명에서 50명들 위원 안에서 회장님을 저분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해서 한 사람을 추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민자치회장을 잘하고 싶어. 또 다른 어떤 분도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분이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의 세칙은 누가 정하나요? 분과위원회 역할은 뭔가요? 저희 동 예를 들어보면요, 문화 강좌에 관련된 업무 일체, 정기 회의 등 회의 준비, 회의록, 분과 회의록 처리, 주민자치 업무 일지, 그다음에 기타 제한사항 처리, 공모사업의 일부 회계 처리, 주민자치 시범사업 회계 처리, 그다음에 저희 이제 주민자치회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 처리 등등. 분과 활동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특이한 분과를 예를 든 것은 각 동 특성에 맞는 분과가 3개든 4개든 5개든 분과에 어울리는 일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 실행 분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정글산동에서 시계 역할을 일고기사 역할을 운영하고 있는 임민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자의 정글산동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어느 쪽에서 주민자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매출도 그렇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거주를 목적으로 본인의 판단해서 내가 우리 주민과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싶으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아까 백석동인가요? 그죠?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정발산동에 직장이 있다면은 직장 쪽으로 해서 내가 지역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하고 싶으면은 정발산 주민자치회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택이 안 된 안건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정책 제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오토바이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개발에 임박돼 있지 않습니까? 용두동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마을을 개조, 허물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편익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그 미래를 생각 넘어가고 있다. 특히 그쪽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어떤 무인 발급기라든지 또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비틀어져 있음에도 수선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든지 또는 요즘에 버스 시간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쉘터 같은 부분들도 다른 곳은 다 우리 동 같은 동에도 있는데 그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 있고 특히 보안경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비록 미래에 엄청나게 좋은 신도시가 되겠지만 지금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편익시설들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요 일동은요, 이게 그 상가하고 보도 블록이 있는 부분은 다 고양시 다 해당이 되는데요. 상가에서 자기네 그 공유 전면 공유지라고 해서 물건을 적체를 해놓고 보행자 통행로를 막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계속 갖다 놓고 등등.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이 상인들과 갈등에도 그 갈등 해결위원회도 엄청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시 의원님들이 좀 해결을 해주셔서 뭔가 이게 전면 공지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애견 운동장 그 건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위한 커뮤니티 이렇게 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퇴근해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각 동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합니다. 네. 지금 최근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모감천과 벽제천을 이루는 이제 주민들의 산책로 사실은 없거든요, 고양동에.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회의할 때는 지난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유하거나 소그룹으로 토론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읍니다. 규모가 큰 주민자치회의 경우 많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의 결과는 SNS를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밴드란 그다음에 땡똑이라는 거와 그것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에도 활용을 합니다. 뭐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 그 주민자치 회원들이 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내 동네를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